본격적으로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전화로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예요? 신원종합 개발이고요. 네, 비중은 11,600원에 30%예요. 11,600원에 30%요? 네. 자, 요 종목 그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이랑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혹시 매수를 언제쯤 하셨을까요? 작년 한 10월 달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예, 그때쯤이면 한창 발빠르게 올라올 때쯤에 들어가셨네요. 네네네. 그렇죠.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 신원종합개발이 올해는 3월 달쯤 반짝 그때 올라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뭐 그냥 계속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현재도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 탈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00원 단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요. 상당히 답답하시죠? 네네. 네. 아이고, 이제 9월 달까지 됐는데도 올라올 기미가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럼 신원종합개발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매수가 근처라도 올 수 있을지 네. 되게 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뭐 2만 원 근처까지 갔던 종목이라서 기대감 계속 가져봐도 좀처럼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 11,600원 요 근처라도 갈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한번 전망을 해볼게요. 네네. 네. 자,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신원종합개발 2만 원 가까이도 갔던 종목이 지금 6,000원 단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2만 원 가까이 갈 때 이제 그 이유를 봐야 되는데 예. 이 종목이 정치 테마주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관련주로 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네. 그 정치 테마주의 운명이라는 거는 이제 그 늘 똑같죠. 그렇게 정치 그 선거 전에 올랐다가 선거 네. 끝나고 그러면 또 이제 가격 다 반납하고 그게 정치 테마주의 운명인데 지금 그렇죠. 사실 이 회사가 이제 실적으로 본다면은 올해 상반기 때 5억 했거든요. 영업이익이. 근데 지금 시총이 지금 700억이에요. 그럼 5억에 700억이면은 하반기 때까지 해가지고 10억을 한다고 그래도 네. 지금 PER이 지금 70배가 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토목 건축 회사들이 그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10배 이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종목은 뭐 PER도 굉장히 높고 네. 그리고 거의 다 테마주에다가 아하. 지금 특히 대선 테마 이런 거는 잘못 몰리면 5년은 그러니까 묵혀야 대선 되는 테마주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선 테마주가 뭐 다음에 뭐 총선이나 뭐 대선 네. 또 있으면은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야 있지만 예. 그때까지 그 전에 뭘로 움직일지 우리가 기다리기도 힘들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종목을 지금 계속 들고 있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뭐 그 마운트 나인 리조트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거기에 그 계약 체결했다고 2천억짜리 하나 이제 네. 수주 공시가 있네요. 어. 이제 그것 때문에 올랐던 가격이 8,000원 단위입니다. 예. 그래서 잘하면은 시장 반등이 나오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전저점인 6,000원을 안 깨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6,000원이 안 깨진 한에서는 8,000원까지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6,000원이 깨지면은 전량 손절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런 종목 지금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제 부담이고 리스크를 더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 6,000원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우리 좀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그렇게 솟구쳤을 때 그 대선 테마, 정치 테마로 엮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그 가격까지 돌아가기 참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요, 6,000원을 지켜주느냐, 바로 이겁니다. 6,000원을 지켜준다면, 거기 지지해주고 올라간다면 8,000원 정도 부근에서 매도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6,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꼭 손절을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쪼록 참고해 네,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신원종합개발 살펴드렸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던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쪼록 잘 이 종목 대처를 하시고 다른 종목 쪽에서는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네요. 자, 전화 종목 진단 첫 번째로 해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인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첫 번째 진단 신청입니다. 김지영 님이고요. 꼭 상담 부탁드려요. 4x4 18,770원에 22%입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떨어지네요. 손절을 얼마에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18,77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한 8월 중에 바닥을 확인했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좀 계속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우하향하면서 좀 많이 떨어졌네요. 현재는 15%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신데 정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네, 4x4 비주얼 콘텐츠 전문 솔루션 업체죠. 특히 저화질 영상을 고화질로 변환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라고 하는데요. 지금 비상장 종목에 있다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는 흐름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우 전문가님, 4x4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4x4는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VFX 관련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VFX는 보통 메타버스와 엮여서 같이 이제 올라가거나 하는데 이 자체 개발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이 보호회수 물량에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보호회수 물량 관련해서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좀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장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때 상황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보호회수 물량을 좀 지킬 수 있는, 즉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인데 4x4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신다면 그런 시장을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애수 물량을 좀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좀 기업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의 재료 그리고 시장의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여유를 둘 수 있는 메타버스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에 관련해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4x4 같은 종목들 결국엔 시간이 저는 해결을 해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 같은 경우도 적자는 나오지는 않으나 영업이익이 지금 연간 작년 같은 경우 이제 40억 정도 나오고 지금 이번에 좀 적자로 전환이 됐네요. 2분기 실적이 좀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을 때 이 시총이 지금 1,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업은 지금 기대감의 시총을 형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감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려면 저는 이 경기 둔화 침체 구간은 지나가야 된다. 하지만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메타버스라는 그런 재료가 결국에는 산업에 꼭 필수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4x4는 올라갈 수 있는 전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여기 지금 지지 자리를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 자리 한 15,500원, 15,000원 라인을 좀 지켜줘야 이 4x4에 대한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아닌 그런 매물 출회가 조금 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이 딱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래서 시청자분도 지금 상담을 요청을 하신 걸로 지금 파악을 하는데 여기서는 대응이 저는 결국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단가가 18,770원 지금 이 추가 매수도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4x4에 대한 그런 물량을 15,000원 라인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좀 비중을 좀 덜어서 가시는 거를 추천을 저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이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어찌됐든 4x4라는 시가총액 자체가 1,6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주가를 관리하는 주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주체가 여기에서 주가를 빼서 이거를 소위 말하는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 갔다가 다시 아래에서 매집을 시작할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줄지 그거는 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5,000원 라인을 그때부터 비중을 줄여가시는 라인으로 좀 판단을 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 즉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다시 시세가 시장에서 기대감을 올 때 4x4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x4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상승을 또 크게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경기 침체 국면이 어느 정도 좀 지났을 때 해결이 될 무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죠.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그 와중에 15,000원의 지지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15,0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과감히 비중을 줄여놓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지영님의 4x4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유튜브 종목 진단이었고요.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인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두 번째 진단 신청입니다. 센스님이고요. 전문가님 선배가 강력 추천해서 매수했습니다. HLB 생명과학 13,900원에 20% 갖고 있고요. 종목 진단과 손절가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13,9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약간의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오늘 기준으로 종가 13,150원에 마감했는데요. 지금 다시 좀 상승하는 흐름 보여줘야만 지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HLB 생명과학은 HLB 그룹주 중 하나죠. HLB는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에 관해서 최근에 좀 강한 흐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종목 진단과 손절가를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어느 시점에서 손절하면 좋을지 우리 신기수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HLB 생명과학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HLB 생명과학은 이번에 이제 유럽 종양학회 학회 모멘텀 종목이라 봐야 돼요. ESMO에서 이제 리보세라닙 간암 관련된 이제 논문 발표했는데 상당히 생존율이 좋았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선배 모멘텀으로 예, 선배 모멘텀으로 들어가셨으면 선배 모멘텀으로 지인 추천은 보통 이렇게 진단이 자꾸 오더라고요. 예, 지인 추천으로 추천이 들어올 때 바로 사지 마시고요. 좀 알아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학회 모멘텀이라는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바이오 투자를 하실 때 학회 모멘텀이라는 거는 학회가 시작되기 한 2, 3일 전, 네,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파셔야 돼요. 항시 학회가 시작되고 그러면은 이 종목이 빠져버립니다. 재료 노출로.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빠지는 거고. 근데 이제 HLB 생명과학은 워낙 이렇게 그 뭔가 좀 있으면은 올렸다가 또 끝나면 또 이제 빠졌다가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라 또 이러다가 또 한 번씩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추세하라 그러면 10,000원 밑으로 쭉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서 꿈틀꿈틀 대다가 또 한번 또 이제 올릴 것 같은 느낌은 좀 있는데 예. 일단 요번에 올라갈 때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목표가 정하는 게 그게 힘들어요. 모멘텀 플레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요,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이번에도 보면 여기서 맞고 떨어졌죠. 여기 못 넘고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또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선에 또 맞으면은 또 빠질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서 아마도 이제 또 머리를 한번 두들겨 맞고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근데 여기서 시장이 만약에 이제 추가로 흔들려 버리면은 네. 이런 종목들은 또 이제 한 번씩 뺄 때 굉장히 좀 거칠게 또 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우수수 내려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12,500원 선이 지금 121선 부근이기 때문에 네. 여기 깨지면은 이제 투매가 나올 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12,500원 일단 손절가를 잡으시고, 올라간다면은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그 부분에서 한번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가격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로 봤을 때는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12,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서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을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센스님께서 SENS님이죠. HLB 생명과학 신청해 주셨죠. 종목 진단 상세히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 이번에는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성일. 승일이요. 예.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0%고 예. 예. 18,000원.
아, 18,000원. 이거 혹시 얼마 전에 매수하신 건가요? 예. 아,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19,550원까지 예, 예. 쭉 장가 가다가 찍고. 예, 그쵸. 그리고 좀 자꾸 내려오니까 좀 겁도 나실 것 같아요. 아, 겁이 나고 네. 물로 타버려가지고. 아, 처음에는 그렇습니까? 맥주만 샀었는데. 아, 그래요. 이게 사실 그 사실 때만 해도 승인이 정말 오랫동안 내려가다가 이게 다시 좀 가네 하면서 기세가 좋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내려오니까 아차 싶은 타이밍인 거죠. 자, 그러면 승일 이 종목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진단 도와드릴 텐데요. 가장 특별히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이게 본전까지 갈라나 네. 싶고. 아,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물로 14,000원대. 또 타야 되나 싶고 그래.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어떨지 아니면 본전까지 갈 수는 있을지 전략들 다각도로 한번 궁리를 해볼게요. 예. 네. 자, 김영호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승일. 요 종목도 사실 그 소위 정치 테마주로 윤석열 테마주로 엮여서 많이 갔었던 종목으로 기억이 나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죽어 있다가 좀 올라왔습니다만 금세 또 매수하시자마자 바로 빠지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태주에 편입도 되고 예. 이번에는 이제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에어졸 캔이나 아니면 밸브를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네. 그 이제 여름에 그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 뿌리는 이제 모기약 있잖아요. 거기 네네. 이제 에어졸, 아. 에어졸 그걸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뭐 참치캔이라든지 그런 통조림 에어간을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정치 테마로 엮이든지 네. 아니면은 최근에 무상증자로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아. 그래서 보시면은 유보율이 이게 4,700%대까지 지금 상승을 해서 최근에 예. 이제 무상증자 기대감 그렇죠. 종목 찾기가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유보율 높은 종목 리스트가 돌았죠. 네, 맞습니다. 그 계속 찾아 나서고. 네, 그 리스트에 따라서 이 승일이 같이 또 올라가는 저번 달 8월 24일이죠. 24일에 이제 그때 진입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또 막연한 기대감으로.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한번 상승을 하고 승일은 지금 주가 조정이 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거래량으로만 본다면 지금 승일이 사실 들어온 처음에 시점은 아마 이제 7월 8일에 이 매물대 다들 소화시키면서 이때 세력이 들어와서 이제 무상증자를 좀 뉴스 플로우를 좀 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사실 이런 재료들은 시총도 1,000억이 안 되고 그리고 무상증자 재료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상증자 항상 핫했을 때 잘 생각을 해보시면 무상증자가 잘 갈 수 있는 시장이 있고 네. 잘 갈 수 없는 시장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무상증자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가? 뭐 무상증자 뭐 권리라 떨어지면 바로 상한가 직행하고 네, 그렇죠. 네, 그랬었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 다 빠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트렌드가 무상증자 예. 트렌드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추가 매수는 저는 일단은 권유를 해드리지는 않고요. 네. 지금 거래량으로만 보면은 사실 거래량이 빠져나가는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 이때 7월 22일에 거래량 많이 터뜨렸고 그리고 8월 24일에도 거래량이 역사적 거래량 거의 나왔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이 물량을 들고 있는 세력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정말 하염없는 또 기다림을 또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여기 차트로 봤을 때는 안 나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거래량 터뜨리고 거래량이 지금 전혀 빠지는 모습이 보이질 않았거든요. 네. 특히 9월 1일에 나왔던 이런 거대 음봉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좀 미미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네요. 아직도 이게 들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때부터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릴지는 아무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승일이라는 종목은 사실 제일 좋은 타점은 이런 7월 8일에 이렇게 매물대 소화하면서 처음 나온 이 종가부터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적합한 기술적 분석 타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파동이 세 번의 N파를 한번 치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파동을 칠 때 이때 들어갔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때가 사실 제일 위험한 자리라고 저는 말씀을 보통은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매매에서는 좀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네, 참고하시라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들고 계시는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라면 지금 여기 현재 여기 보이시는 121평 라인이 사실 매물대 상단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13,000원이 무너지려고 하면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가 무너지려고 하는 이 매물대가 무너지려고 한다면 저는 비중을 좀 줄여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 매물대를 버텨주는지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이게 이제 메타 기도매매라고 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종목들이 기도매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체가 언제 끌어올릴지를 또 모르기 때문에. 네. 반대로 말하면 또 이 매물대를 강하게 무너뜨리면서 언제 또 빼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비중을 줄여 나가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조금 있으시다고 하다면 12,000원까지는 최종 손절 라인으로 저는 잡아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현금 보유 비중이 조금 타이트하시다면 13,000원부터는 비중을 좀 줄여 나가셔야 된다. 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면은 매출 비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영업이익 40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 PER이나 PBR 수준을 보면은 좀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에 따라서 저는 최종 손절 라인을 12,000원으로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 라인고 지켜주는 선에서는 일단 한번 강하게 칠 때까지도 보유를 해보자. 네, 그리고 18,000원 라인 비중이 오면은 저는 네. 이런 종목은 과감하게 그냥 나오셔라라고 다 들고 나와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승일 같은 종목이 변수가 참 많아요. 대응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을 잘 들어보시죠. 13,000원까지 만약에 밀리게 되면요, 13,000원부터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세요. 그리고 12,000원까지 내려가게 된다? 12,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거기서는 과감히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 가격대를 꼭 지켜주시고, 만약에 12,000원, 13,000원 요거를 지켜주면서 올라오게 되면 다시 강한 상승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들만 지켜주는 선에서는 보유해 보시고, 만약에 18,000원까지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거기서는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선장님. 네, 참고하셨으리라 믿어보겠습니다. 전화가 좀 끊길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승일에 대한 이 내용들, 진단 내용들 꼭 참고하시고 앞으로 현명한 대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서 승일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전화가 또다시 걸려와 있네요. 전화를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효성화학이요. 효성화학이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고요? 20만 2천 원이요. 20만 2천 원이요? 네. 네, 20만 2천 원에 몇 퍼센트 되십니까? 15%요. 15%. 알겠습니다. 자, 효성화학. 뭐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난해 여름 무렵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왔던 네. 종목인데 47만 5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어느새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현재는 15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그 매수하셨을 때 20만 원 근처에서도 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셔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본전까지 올랐는지 아니면 더 네. 거기서 사서 물을 타야 될지 궁금하고 얼마까지 오면 얼마까지 와서 팔아야 될지 알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네, 참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에서 바로 얼마나 힘드실지가 느껴집니다. 자, 효성화 그 답답한 심정 저희가 풀어드릴 수 있도록 진단을 해드릴게요.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이 종목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효성화학, 효성 첨단 소재 같은 종목도 그렇고 이 효성그룹의 그 종목들이 주가 상승이 정말 대단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 작년에 초만 하더라도 이제 네. 뭐 실적이 잘 나온다 이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효성화학이 결국에는 효성 첨단 소재 쪽으로 이제 원료를 납품을 하고 효성 첨단 소재가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든다 이래서 이제 효성화학이 같이 올랐었는데요. 네. 실제로 올해 지금 적자 전환이에요. 적자가 지금 작년 한 해 동안에 영업이익이 1,486억인데 네. 지금 상반기만 적자가 1,000억입니다. 적자가 지금 상당히 지금 심하고요. 예. 이 회사가 지금 그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쪽이 폴리프로필렌인데 폴리프로필렌의 지금 가격이 계속 빠지고
특히 지금 이제 원재료가 되는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LNG가.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원재료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압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지금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공시가 나왔는데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어음 발행이네요. 500억 어음 발행했어요. 그 전에 어음이 100억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어음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다른 데에다가 빚지는 거예요. 네. 예, 빚지면서 이제 500억을 빚 증서입니다. 빚 증서. 100억밖에 안 되던 회사가 500억을 돈을 빌려왔습니다. 근데 이거 빌려온 이유를 보니까 무슨 시설 투자 같은 게 아니고 네. 운영 자금이에요. 어허. 운영 자금을 빌려야 될 정도로 지금 회사가 뭔가 압박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는 예. 상당히 지금 투자자들한테 불안감을 주죠. 그래서 이 회사 물론 이제 그 좋은 점으로 따지면은 뭐 이제 자회사 쪽에서 하고 있는 가스 사업 중에 이제 밸류가 상당히 좀 부가가치가 높은 가스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다라는 점. 내년도부터는 실적 개선의 기대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리포트도 나와 있긴 나와 있지만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일단 전체 화학 업종에 대한 뷰가 저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화학의 어떤 원료가 되는 부분이 제일 기본적으로 그 오일이나 가스인데 그렇죠. 이쪽의 가격 변동이 요즘에 너무 심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망하기 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중동 산유국 중심으로 해서 화학 플랜트 증설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어떤 화학 제품이든지 간에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이 당분간은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업종에 대한 어떤 전망 같은 것도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 종목은 지금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자리를 잡아준다면은 좋겠는데 자리를 못 잡는다면은 이제 손절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어제 저점인 146,500원이 깨지면은 예.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고 올라가더라도 제 생각에는 17만 원 단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또 넘어가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정말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거 기다리는 게 굉장히 더 오히려 손해일 것 같아요. 만약 이 종목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시장의 다른 종목들은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네. 이 종목을 들고 끙끙 그렇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위로는 17만 원, 아래로는 146,5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청장님 효성화학 살펴드렸습니다. 마음 단단히 좀 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요, 이 종목 올라가더라도 17만 원 정도 손실을 좀 보는 선에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로 가는 게 더 빠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만약에 146,500원 어제 저점인 그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세하게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참고되셨습니까? 여보세요? 아니, 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146,500원이 빠지면 얼마까지 빠져요, 그게요? 글쎄요. 그 146,500원 이탈하게 되면 그 확실히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그 뭐 얼마까지 빠질지 이런 거를 지금 알 수는 없고요. 예. 투심에 따라 가지고 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바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예상하시고 계속 들고 있다 보면 더 힘들어지시니까 네. 어쨌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종목이 반등 나오면은 다른 네. 종목들은 더 빠르게 나온다. 요걸 포인트로 삼으세요. 알겠습니다. 방금 답변 드린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좀 지켜보시다가 도저히 또 답이 나오지 않는다 싶으시면 다음에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 내시길 수고하세요.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전화로 효성화 이 종목을 진단해 드렸습니다.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으실 것 같은데 아무쪼록 잘 대응해 보시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종목에 또 현명한 투자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종목 진단 해봤고요. 다음으로 또 이번에는 유튜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최민스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요즘에 좀 화제가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카카오 게임즈 봐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 보니까요, 5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최근 유저들과의 갈등, 마차 시위까지 이 얘기가 화제가 됐었죠.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현재 46,400원까지 하락이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카카오게임즈 뭐 고점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디까지 내려갈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채미스님께서는 손절할지 계속 가져가 볼지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구 전문가님, 카카오게임즈입니다. 계속 주가 내려가기만 하고 갈등도 나오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네. 아시다시피 뭐 마차 시위를 했잖아요. 예. 카카오 게임즈 앞에서 이게 지금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좀 이벤트를 했어요. 네. 한국에서 이벤트를 했는데 이벤트 종료 3시간 전에 그 이제 거의 피크 타임이거든요. 그렇죠. 게임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몰아서 막 기대감에 막 다 이제 들떠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서버 점검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서버 점검하니까 그때 이제 좋은 아이템을 얻어서 또 이제 게임의 재미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기대했던 분들이 이게 뭐야 예, 이랬던 거죠. 그렇죠. 3시간 전에 서버 점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저도 이제 게임을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네. 그거는 좀 많이 실수를 한 것으로 네. 좀 보이는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그런 해명을 좀 적절치 못하게 저는 했다고 봐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인 선택이었고 피해 보상은 없다라고 말을 해서 예. 투심이 굉장히 지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 자체를 본다면 저는 걱정은 크게 안 하는 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안고 있고 나중에는 P2E나 메타버스 쪽으로 이 게임 카카오 게임즈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저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하는 그런 투심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는 행동들은 더욱더 안 그래도 시장도 안 좋은데 투심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주가의 위치를 보면은 거의 상장 이래로 최저점으로 향해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주가가 여기를 무너뜨리고 어디까지 빠질지는 잘 저도 판단이 안 되지만 네. 여기를 만약에 지켜준다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저는 좋은 기술적 타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저점을 지지받아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저는 모멘텀이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5만 원이란 저는 단가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한 가지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죠? 지금까지 시장에서 이제 5% 정도로 매수를 해서 추가 매수로 이제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찌됐든 이 44,000원 저는 이 44,000원 라인에서부터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카카오 게임즈가 한 가지 기업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반기에 사실 게임주들이라는 거는 기대감,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하반기에 그 신작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신작 출시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이 하반기 이후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조금 감소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나 저는 예. 이 카카오 게임즈라는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을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카카오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게임 업체의 그런 좋은 방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P2E 메타버스 올라올 때 5만 원 평균 단가 이거는 그냥 다시 볼 수 없는 최저점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좋지는 않지만 저는 결국에는 5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즉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는 종목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만 조금 좋으면 44,000원 아래에서부터 좀 추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시장 상황 그렇지가 않으니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카카오 게임즈 종목 자체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자,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오히려 지금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지만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양새 그리고 최근에도 노이즈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시점이 아닐까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자, 카카오 게임즈 채미스님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또 다음 종목을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권희천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안녕하세요. 두산 테스나입니다. 28,650원, 15% 비중이신데요. 손절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계시네요.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두산 테스나 오늘 종가가 25,550원.
지금 손절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럴 만한 한계 차트 보시죠. 주가가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저 보시다시피 지난 6월장 그 시장 밀릴 때 정말 급격하게 밀렸다가 그 뒤로 회복해주나 하는 기대감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면서 계속 주가는 내려오고 있거든요. 25,550원까지 오늘장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럼 두산테스라 앞으로 미래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보죠. 신규 전문가님, 두산테스라입니다. 계속 주가 빠지기만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종목은? 예, 두산테스나는 지난번에 이제 두산 쪽으로 그 인수가 되고 나서 예, 사명 변경이 4월 달에 있었어요. 네, 그 이후로 지금 주가가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뭔가 두산에 인수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번에 삼성에서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왔는데 폴더폰도 나오고 그 모멘텀을 지금 못 받아버렸어요. 예,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부분들이 또 작동을 좀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내년도 S23 나올 때 그러니까 지금 두산 테스나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은 쪽이 삼성의 CIS,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 쪽하고 그냥 두 번째로 많은 게 엑시노스 쪽이에요. 네, 그런데 내년도 지금 S23 플래그십 쪽으로 엑시노스를 안 쓰고 지금 퀄컴 쓴다고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더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 악재, 이제 큰 악재는 아닌데 뭔가 좀 호재가 없으면서 그런 뭔가 좀 꺼림칙한 일들만 계속 생기면서 매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 실적 전망으로 보면은 나쁘냐 이제 그렇진 않아요. 올해도 실적이 보면 상반기 때 이익이 뭐 40% 늘었고 매출도 30%가 늘었고 또 내년까지도 본다면은 지금 이 회사는 오히려 올해 상반기 때 지금 CIS 쪽에 캐퍼를 증설을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지금 이제 이미지 테스트 쪽으로 계속해서 물량이 더 오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실적이라든가 밸류에이션 뭐 지금 1년 선행 PR 보면은 지금 8배 수준이니까 분명히 높지 않죠. 지금은 일종의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호재거리를 지금 찾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좀 계속해서 좀 매물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지금 그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비중이 15% 가지고 계시네요. 15% 정도시면은 조금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조금 기다려 볼 만한 회사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술주들 자체가 지금 수심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죠. 다들 지금 저점을 깨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FMC 이후에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종목들도 반등이 또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은 요번에는 한번 3만 원 단 돌파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3, 4분기 때 실적 구간에서 실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견뎌보시고요. 그리고 일단 1차 목표가로는 35,000원 정도 일단 잡아보시고 네. 거기까지 가면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산 테스나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지만 시장 상황이 받쳐주기만 한다면 3만 원 훌쩍 더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두산 테스나 살펴드렸습니다. 자, 종목 진단은 그럼 여기서 좀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김영구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를 눈여겨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FOMC 회의 발표를 주시를 해야겠죠. 예. 이 발표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 선반영되고 있다.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네. 확률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만약 울트라 스택까지 나오게 된다면 환율에 대한 그런 고점 갱신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또 코리아 리스크라는 약세장에 또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FOMC 회의를 어떻게 본다면 뭐 주가를 단기적으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지금 네. 이미 하방이라는 거는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조로 먼저 잡고 가서 이 발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도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 하방 쪽을 저는 아직도 보고 있다라는 좀
안타까운 좀 말을 저는 전해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예.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 전반적으로 퍼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경제 지표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크진 않지만 또 내일 같은 경우에 기존 주택 판매 건수를 또 발표를 합니다. 네. 신규 주택 판매 건수와 기존 주택 판매 건수도 좀 미미한 영향을 주긴 하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여러 가지 모아서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예. CPI 지표의 중요한 부분이 주택 판매 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페덱스 실적 발표가 원래는 이제 22일에 발표 예정이었는데 미리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졌고 네. 그리고 CEO가 페덱스 CEO가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단어를 또 언급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페덱스 실적 발표는 사실 전통적 지표였거든요. 네. 이 경기에 대한 전통적 지표였는데 이 부분이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는 푸트를 보수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관심 섹터는 네. 이 와중에서도 그나마 산업의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계속 뭔가 뉴스플로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신재생 그리고 엔터 쪽도 아직 소비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로봇의 그런 웨어러블 기대감 아직 또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김여보 전문가의 내일장 공략 포인트 살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신기수 전문가께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전략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FOMC를 봐야죠. 네. 네,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고 0.75%와 관련된 부분, 자이언트텍과 관련된 부분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 봐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선물 시장에서 80%가 넘었는데 확률이 근데 어제 미국 시장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0.75% 정도 나오면은 시장이 이제 바닥잡이를 이제 아마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근데 1%가 나오게 되면 추가 하락이 아마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요번 FOMC 때는 두 가지 변수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죠? 이제 금리 변수가 폭이 얼마나 되느냐. 예. 상승폭이 올리는 폭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경기 전망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요번에 이제 금리 올리게 되면은 금리 인상 폭은 피크아웃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의 관심이 그동안에는 금리 쪽으로 완전히 이제 집중이 됐었다면은 그러니까 경기 안 좋다 그러면 더 반등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장세가 끝나고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은 그게 이제 역금융 장세였다면 역실적 장세로 이제 넘어가는 와중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경기나 실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준 쪽에서 앞으로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거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돼요. 아직까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이 안 돼요. 네. 경기 나쁘다고 할 때 시장이 지금까지처럼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경기 나쁘다고 하니까 주저앉아 버릴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반응을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시장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FOMC 이후에 그럼 요번에는 3,700선까지 빠진다고 봐야 돼요. 네. 예, 그래서 하락 마감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저점이다 사시면 안 되고 요번 주는 좀 참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만약에 이제 FOMC 발표 이후에 상승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종목을 하나씩 둘씩 이제 좀 잡아도 될 만한 그런 신호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FOMC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